암살 조직의 수장, 다이리. 정말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죠. 그의 삶은 그야말로 피로 가득했습니다.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게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을 아주 특별한 관점, 바로 운명의 지도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정말 이 한 문장이 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흥미로운 건 그의 이 잔혹한 인생과 또 비극적인 마지막이 어쩌면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운명이라는 암호로 새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. 그럼 이 암호를 어떻게 푸느냐? 바로 사주라는 열쇠가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 이 4개의 기둥을 가지고 인생 전체의 경로를 분석하는 운명의 지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지금부터 이 지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그의 운명에 새겨진 기록을 함께 해독해보죠. 한 시대를 풍미한 스파이 거물, 그의 삶을 결정지은 암호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딱 이 8글자가 바로 다일의 운명 전체를 담고 있는 설계도 같은 거예요. 근데 기록을 보면요, 이 글자들의 조합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한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. 도대체 뭘까요? 이 안에 뭐가 숨겨져 있길래요? 지금부터 그의 사주를 마치 살인자의 도구를 법의학적으로 분석하듯이 하나하나 분해해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총알입니다. 그의 사주에 있는 이 정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인 에너지를 뜻하는데요. 이걸 양인이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그냥 총알도 아니고 이미 발사된 총알 같은 아주 강력하고 파괴적인 기운인 거죠.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, 다이리는 이 무시무시한 총알을 하나도 아니고 2개나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. 자, 총알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겠어요? 그렇죠. 표적이 있어야죠. 바로 그 총알 아래에 놓인 U라는 글자가 피살된 사람, 다시 말해 암살 대상을 의미합니다. 총알에 맞기 정말 완벽한 위치에 딱 놓여 있는 셈이죠. 자,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. 가장 중요하죠. 바로 살해라는 행위 그 자체예요. 술이라는 글자가 나타나서 아까 그 표적인 U를 아주 가차없이 쳐내버립니다. 천이라는 게 꿰뚫어서 부숴버린다는 뜻이거든요. 이게 바로 총알과 표적, 이 2가지를 치명적인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격발장치 역할을 한 겁니다. 한번 보세요. 발사된 총알 2발, 완벽한 위치에 놓인 표적, 그리고 그 표적을 박살내는 격발장치까지. 이거 정말 살인의 직업으로 삼으라고 완벽하게 짜여진 운명 아닌가요? 자, 한 개인의 사주가 왜 살인자의 청사진인지까지는 알겠습니다. 그럼 다음 질문은 이거죠. 어떻게 이 개인의 폭력적인 기질이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피해 제국으로까지 커질 수 있었을까요? 그 해답은 사주에 있는 다른 글자들이었습니다. 바로 사와 술이라는 글자가 서로 힘을 합쳐서 강력한 동맹을 맺기 시작하는데요. 이게 바로 그의 무시무시한 암살 조직의 기반이 됩니다. 이 동맹이 뭘 하냐면요, 아까 그 격발장치 역할을 했던 술이라는 글자에 말 그대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. 힘을 엄청나게 불어넣는 거죠. 사주 원문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인상적으로 표현하는데요. 작은 격발장치가 이제는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. 그의 조직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. 그가 출세하는 방식은요,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단순합니다. 표적, 즉 사람을 더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공적이 쌓이고 그 공적을 바탕으로 관직과 권력은 끝도 없이 올라가는 구조였던 거죠. 그리고 드디어 그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. 38살이 되던 해 신축대운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운의 흐름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. 이때부터 그의 권력이 정말 말 그대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. 이 시기를 사주에선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 창고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봐요. 무슨 뜻이겠어요? 그가 처리해야 할 대상, 그러니까 그의 일감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야기가 이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.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던 그 순간에도 그의 운명에는 이미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, 피로 세운 제국이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? 그의 운명의 지도에는 처음부터 몰락의 징조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.
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절대 권력자처럼 보였지만 그 운명의 이면에는 이렇게 어둡고 치명적인 그림자가 처음부터 드리워져 있었던 거예요. 빛과 어둠이 함께 있었던 거죠. 그 첫 번째 징조는 지는 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시적인 상징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. 사주에서 그 자신의 상징하는 글자가 바로 태양을 뜻하는 병이거든요. 근데 이 태양이 암사의 표적인 유를 만나면 태양이 서쪽으로 지는 그림이 완성됩니다. 이건 곧 그의 인생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암시였죠. 두 번째 징조는요, 훨씬 더 노골적이고 무섭습니다. 그의 사주에는 망신이라는 별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. 이 별은 아주 구체적으로 비명횡사,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폭력적인 최후를 가리킵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. 과연 사주에 기록된 이 예언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을까요? 하늘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한번 보시죠. 그의 운명이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. 권력의 정점을 찍고 딱 10년이 흐른 48세, 병술년이라는 해가 밝자 예언의 방아쇠가 당겨진 거죠.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병술이라는 두 글자가 그의 사주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 기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운명이 그를 정면으로 덮친 순간이었죠. 결말은 정말이지 끔찍할 정도로 그 예언과 맞아떨어졌습니다.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권력을 쌓았던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은 하늘에서 불덩이가 되어 추락해 한 줌 재가 되어버렸습니다. 마치 운명이 내린 냉혹한 심판 같지 않나요?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. 다일이는 자신의 이 어두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지배한 주인이었을까요? 아니면 그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이 쓰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 한 명의 배우에 불과했을까요?